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32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운영. 부천시는 지난 17일 경찰, 상담기관, 복지기관 등 10개 기관 실무자가 참여한 2026년 제1차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발굴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피해 장애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기관 간 연계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와 원미 소사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 입소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범죄 예방 실무협의체는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2월 구성됐다. 부천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간사기관을 맡고 있으며 경찰 상담 복지기관과 관계 부서가 참여해 장애인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경기 서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경기 중부 해바라기 센터,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원미 소사 오정 경찰서를 비롯해 부천시 아동보육과, 장애인 복지과, 여성다문학과, 돌봄지원과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엄미영 부천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장애인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시흥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세대 가운데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의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및 뒤학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이 포함된 경우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지원금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지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2026년 7월 1일 물결표 사인 9월 30일 에 1인 세대 4만 700원, 2인 세대 5만 8,800원, 3인 세대 7만 5,800원, 4인 이상 세대 10만 2,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www.북저로.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은 가구 가운데 이사나 가구원 수 변경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이 연장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 중동 1번지기 신도시 정비사업 본격 추진. 부천시는 최근 중동 1번지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은하마을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며 재정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지정은 중동 신도시 내 첫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례다. 이에 따라 은하마을은 재정비를 통해 최고 49등 3,432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기존보다 1,045세대가 늘어나며 향후 사업 시행자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은하마을을 시작으로 다른 특별정비 예정구역의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도지구인 반달마을 A는 지난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뒤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흥마을도 지난 6월 11일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포도마을과 사랑궁동산마을, 보람마을, 금강마을 등도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중동 신도시 전역으로 재정비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사업 추진에 맞춰 행정 지원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계획경관공동위원회 심의 운영과 노후계획 도시정비위원회 신설, 노후계획 도시정비법 특례 적극 적용 등을 통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동 1번지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은 지난 15일 최종 보고회를 마쳤으며 이달 중 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재정비 방향과 주요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중동 신도시 재정비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일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7월 1일부터 최장 장애 신규 등록 신청 업무 개시. 시흥시 시장 임병택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췌장 장애를 신규 장애 유형으로 등록하고 기존 내부기관 장애 4개 유형, 간, 심장, 장루 요로, 호흡기에 대한 등록 기준을 완화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장애 인정 범위를 확대해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장애 등록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췌장 장애가 장애인 등록제도상 16번째 장애 유형으로 새롭게 추가된 점이다. 이에 따라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등 췌장 기능 이상으로 혈당 조절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 내부기관 장애인 간 장애, 심장 장애, 장루 요로 장애, 호흡기 장애에 대한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간 장애는 심한 장애 판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를 확대했으며 심장 장애는 진단 점수 관련 항목을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장루 요로 장애는 장루 복원 후에도 배변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 심각한 배뇨장애 진단 전문의 범위에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추가하고 합병증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호흡기 장애는 기관절개술 후 인공호흡기 상태에 대한 장애 진단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더 신속한 장애 등록이 가능하게 했다. 개정 사항이 반영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부천시 2026년 제2차 통합돌봄 민관협력 간담회 개최. 부천시는 지난 18일 시청 나눔방에서 2026년 제2차 통합돌봄 민관협력 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 본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천시 돌봄지원과와 소사보건소, 원미 소사 오정구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 남부지사,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조기에 발굴해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요양 재가급여 이용자와 의료기관 퇴원 환자, 돌봄 취약 노인, 복합 욕구를 가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은 보유 정보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협력을 강화하고 시와 구는 현장 중심 상담과 사례 관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아울러 통합돌봄 본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 구 동협력체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실무자 교육과 업무 지원을 통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모영미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통합돌봄은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민관협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시 2분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교육 진행. 부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2026년 2분기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와 복지 대상자 감면 혜택,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를 돕는 한편, 복지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료급여 관리사가 강사로 참여해 의료급여 제도의 기본 내용과 의료급여 기관 이용 방법, 진료비 본인 부담금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등을 안내했다. 또한 의료급여 일소 연장 승인 제도와 선택의료급여 기관 제도, 의약품 중복 투약 예방법 등 의료급여 수급자가 알아야 할 실생활 정보를 설명했다. 복지정책과 직원은 전기통신 가스요금 감면 혜택과 주거복지 서비스 등 복지 대상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수급자의 신고 의무, 올바른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며 복지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방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함께 부천시 보건소는 국가건강검진 참여를 안내하고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질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보건복지 연계 사업도 함께 홍보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복잡하게 느껴졌던 의료급여 이용 절차와 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자리에서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